당신이 잘해주고도 무시당하는 결정적 이유. 호의가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세 가지 기술. 400년을 이어온 인간관계의 바이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생존 전략.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이 호의를 베풀수록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고, 당신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세상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17세기 최고의 지략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와 창을 쥐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뒤에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통찰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유지하여 가치를 높이는 법. 둘째, 적절한 거절로 권위를 세우는 법. 셋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태도에 대하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신비감의 힘, 패를 다 보여주지 마라. 침묵은 전략적 무기다. 그라시아는 인간관계를 거대한 심리전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을 털어놓는 행위는 정직함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히 진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배운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냉정하게 경고한다. 당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이다. 사람의 본능은 정복할 수 있는 대상에게는 흥미를 잃고, 가늠할 수 없는 대상에게는 본능적인 경계와 존중을 보낸다. 이것이 바로 신비감의 경제학이다. 데이터 기반 분석, 경제학의 정보 비대칭성 이론을 인간관계에 대입해보자.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다 말하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패를 100% 공개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협상 우위에 서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노출의 역효과라 부른다. 정보가 과잉 공급되면 그 가치는 급락한다. 이 경외심은 깊이에서 나온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개울물은 아이들도 뛰어들어 장난을 친다. 하지만 검푸른 빛을 띠며 속을 알 수 없는 심해는 그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다음 행보를 주변에서 예측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 실제 사례, 직장 내 소통의 오류, 입사 초기,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과거 실패담, 상사에 대한 불만, 집안 사정까지 털어놓는 김대리를 떠올려보자. 그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을까? 아니다. 동료들은 그를 감정 조절이 미숙한 사람, 혹은 언제든 정보가 셀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분류한다. 반면 공적인 업무 능력은 확실히 보여주되 사적인 영역에선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지키는 박 과장을 보라. 사람들은 그가 뒤에서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지, 어떤 인맥을 가졌는지 끊임없이 추측하며 그를 대접한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얻는 권력. 그렇다면 어떻게 신비감을 유지해야 하는가? 그라시아는 기대감을 관리하라고 조언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가장 긴장한다. 당신의 재능을 가끔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 흘려라. 90%를 숨기고 10%만 보여줄 때 세상은 나머지 90%가 엄청난 보물일 것이라 상상한다. 전략적 조언일 말의 양을 30% 줄여라. 모든 질문에 즉답할 필요는 없다. 잠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며 긴장하기 시작한다. 이 의도를 숨겨라. 당신의 목표를 광고하지 마라.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라. 3.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흔들기에 요지부동이다라는 인상을 준다. 4. 신비감이 결여된 삶의 비극. 그라시안의 처세술은 단순히 연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성체를 지키는 성벽을 높이라는 뜻이다. 성벽이 없는 성은 약탈당하기 마련이다. 당신이 만약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혹시 당신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고 적들을 초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리 높여 설명할수록 당신의 본질은 가벼워진다. 결론적 통찰. 최고의 지략가는 결코 마지막 카드를 먼저 내놓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당신의 패를 가슴 깊숙이 숨겨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 당신의 영향력은 끝난다. 기억하라. 신비감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권위다. 2장. 권위의 법칙. 호의는 가끔, 거절은 분명. 1.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독. 그라시아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항상 도움을 주는 손길은 나중에는 도구로 취급받는다고 경고한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라시아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가장 빠르게 권위를 잃는 지름길이라 정의한다. 당신이 매번 YS를 외칠 때 상대는 당신의 노력을 감사함이 아닌 당연한 의무로 수납한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는 순간 당신은 변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이 되어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호의도 재화다. 공급이 무한되면 가치는 0에 수렴한다. 심리학의 적응 현상에 따르면 인간은 반복되는 자극에 무뎌진다. 당신의 희생이 반복될수록 상대의 뇌는 그것을 보상이 아닌 배경음악처럼 당연하게 여긴다. 이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그라시아는 말한다. 현명한 자는 거절할 줄 알기에 비로소 존중받는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공격이 아니다.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나의 시간과 에너지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이 없는 땅에는 누구든 무단 침입하여 깃발을 꽂으려 든다. 실제 사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프리랜서 직장인. 무리한 마감 기한과 낮은 단가에도 늘 수락하는 A씨를 보라. 클라이언트는 그를 고마운 파트너로 대우할까? 아니다. 언제든 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대체제로 여긴다. 반면 자신의 전문성을 근거로 불가능한 조건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노를 던지는 B씨는 오히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전문가라는 신뢰를 얻는다.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다. 3. 품격 있게 거절하는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가? 무턱대고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그라시아는 설탕을 입힌 약처럼 거절하라고 조언한다. 즉, 태도는 부드럽게, 의지는 단호하게 하라는 것이다. 전략적 조언. 1.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지 마라. 정당한 거절에 과도한 사과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든다. 죄송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대신 지금은 제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할 때라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 대안 없는 거절도 필요하다. 매번 대안을 제시하려 애쓰지 마라. 그것 또한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이다. 때로는 명확한 마침표가 가장 큰 존중을 부른다. 3호의 희소성을 유지하라. 10번 중 9번을 도와주지 말고 꼭 필요한 한 번을 결정적으로 도와줘라. 그때 당신의 호의는 부채감과 감동으로 남는다. 4. 의존성을 끊어내고 주도권을 잡아라. 그라시아는 강조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되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지 마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나쁜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거절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곁에는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당신의 가치를 아는 진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결론적 통찰, 단호한 거절은
당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다. 오늘부터 연습해라.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여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3장. 독립의 법칙.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라. 일평판이라는 허상의 실체. 그라시아는 인간이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자신을 타인의 혀끝에 맡기는 자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단언한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위해 옷을 입고 누구를 위해 웃었는가? 그라시아는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순간 스스로 목에 쇠사슬을 거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평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 당신의 실체가 아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춤을 추기 시작하면 박수가 멈췄을 때 당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멈춰버린다. 이것이 바로 인정 욕구라는 화려한 감옥이다. 사회학의 거울 자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아를 형성한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이 거울이 찌그러진 거울임을 강조한다. 타인은 각자의 이익과 편견에 따라 당신을 비춘다. 그 왜곡된 모습에 당신의 본질을 맞추는 것은 정신적인 자해 행위다. 이 고독을 견디는 자가 지배한다. 그라시아는 홀로 서는 법을 모르는 자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고 했다. 대중의 유행과 평판은 바람처럼 변한다. 오늘 당신을 찬양하던 입술이 내일은 당신을 비난할 수 있다. 진정한 강자는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 우쭐대지 않는다. 당신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재판관을 세워라. 세상의 법정이 아닌 당신 자신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사례 여론에 휘둘리는 리더. 조직에서 모든 팀원의 비위를 맞추려는 리더를 보라. 그는 결국 누구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다. 반면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명확한 비전과 원칙을 고수하는 리더는 결국 결과로 증명하며 뒤늦게나마 진정한 존경을 이끌어낸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을 따른다. 3.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 그라시안의 조언 중 가장 울림이 큰 것은 이것이다.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우라.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대접하면서 세상이 당신을 왕처럼 대접해 주길 바라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그에 따른 자부심이 필요하다. 전략적 조언.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하루 30분. 외부의 정보와 타인의 목소리를 차단하라.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남의 시선이라는 안개가 걷힌다. 비난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오물이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되새김질하며 자신을 고문하지 마라. 성과로 입을 막아라. 100마디 변명보다 단 하나의 압도적인 결과가 타인의 평가를 잠재운다. 과정에서 오는 비난은 무시하고 목표에만 집중하라. 4.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평판을 관리하는 데 다 써버리기엔 당신의 영혼이 너무나 아깝지 않은가?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차가운 자유를 권한다. 외롭더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고독한 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리에 섞여 안도감을 느끼지만 늘 도살장을 걱정하는 양이 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결론적 통찰. 진정한 권위는 타인의 승인이 아니라 자신의 절제와 확신에서 나온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숙제이지 당신의 숙제가 아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만만한 존재가 아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결론. 오늘 우리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신비감, 단호한 거절의 힘, 그리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당신을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방패이자 세상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지만 이 냉혹함을 직시하는 자만이 생존을 넘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결단이 담긴 댓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